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레이 커즈와일의 책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2장 지능의 재발명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특히 인간 뇌의 진화 과정, 그중에서도 손해와 심피질이 어떻게 오늘날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 발전에 영감을 줬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뇌랑 AI가 대체 무슨 관계지?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커즈와일은 이 뇌의 진화 과정을 AI 설계의 어떤 핵심 열쇠, 뭐랄까 청사진처럼 보고 있거든요. 손해가 가진 그 효율적인 자동화 방식하고 또 심피질의 아주 놀라운 학습 능력, 이게 오늘날 AI, 특히 딥러닝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면요.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손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커즈와일에 따르면 손해는요, 심경세포 수는 심피질보다 훨씬 많다면서요? 네, 맞아요. 숫자는 훨씬 많은데 그 구조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모듈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고 해요. 아, 단순 반복 구조.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할 때처럼 특정 기술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로 수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손해는 특정 감각 입력을 딱 받아서 특정 근육 움직임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고도로 전문화된 자동화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고 실행하는 데 아주 탁월해요. 근데 이게 매우 효율적이긴 한데 각 모듈 기능이 너무 한정적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다고 해서 글쓰기 실력이 갑자기 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요. 네. 이런 고정 행동 패턴은 안정성은 참 높지만 뭔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거기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커즈와일은 이게 진화적으로는 이전 단계보다 물론 효율적이었지만 더 높은 수준의 지능으로 나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진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군요. 바로 심피질이라는 훨씬 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커즈와일은 살벌하는데요. 이게 약 2억 년 전 포유류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하죠. 이 새로운 껍질, 심피질은 얇고 넓게 펴진 구조인데 핵심은 그 안에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구조적 핵심이 중요한데 약 100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피질 소기중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이게 수백만 번 반복되면서 계층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계층 구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 계층 구조가 바로 심피질의 마법 같은 능력의 비밀인데요. 가장 아래층,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는 아주 단순한 패턴, 예를 들면 그냥 선이나 모서리 같은 걸 인식해요. 그리고 단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 정보들이 조합되면서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단어나 문장, 심지어는 유머나 아이러니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까지요. 와, 유머나 아이러니까지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신경외과 의사인 이체아크 프라이드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했더니 환자가 실제 상황은 전혀 웃기지 않았는데도 막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이건 심피질이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웃기다는 그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커즈와일은 바로 이 심피질의 패턴 인식 능력과 추상화 능력이 언어, 예술, 과학기술 같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봤군요. 맞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본 게 서로 완전 다른 영역에서 유사점을 찾아내는 능력, 바로 유추 능력이에요. 아, 유추 능력? 네,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이 지질학자인 라이엘의 점진적인 지형 변화 이론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생물 진화론을 발전시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 영역의 원리를 파악해서 전혀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능력. 이게 인간 지능의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커즈와일은 강조하는 거죠. 단순 정보 처리를 넘어서는 진짜 이해에 가까워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심피질의 작동 방식, 이 계층적 패턴 인식과 유추 능력이 어떻게 현대 AI, 특히 딥러닝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커즈와일은 딥러닝이 최근에 이렇게 성공을 거둔 게 단순히 알고리즘만 좋아져서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수학 가속의 법칙,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인데 이 법칙 덕분에 컴퓨팅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 딥러닝의 인공신경망 구조가
바로 신피질의 계층적 패턴 인식 방식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거고요. 아,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 결정적이었고 그 구조가 신피지를 닮았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유명한 딥마인드의 AI들입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 기보 하나도 없이 혼자 학습해서 바둑색의 최고수가 됐잖아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알파 제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둑에서 배운 지식을 체스나 쇼기 같은 완전히 다른 게임에 적용하는 전이학습 능력까지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신피질이 유추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전이학습. 그게 유추문격과 연결되는군요. 그럼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GPT 같은 모델들은 수천억 개, 이제는 조 단위까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언어의 정말 미묘한 의미나 문맥까지 학습하거든요. 심지어 달리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은 아보카도 모양의 안락 의자처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미지를 그냥 설명만 듣고 그려내잖아요. 이걸 제로샷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창의성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제로샷 학습. 정말 놀랍네요. 이런 발전들을 보면서 커즈와일은 자신의 오랜 주장, 그러니까 결국 지능은 계산 능력의 문제다라는 게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1993년에 마빈 민스키랑 논쟁할 때만 해도 이걸 딱 증명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딥러닝의 성공이 이걸 뒷받침한다는 거죠. 계산 능력이 지능의 핵심이다. 네, 실제로 구글의 팔렘 같은 최신 모델들이 농답을 이해하고 왜 웃긴지 설명하거나 복잡한 추론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서 설명하는 사고의 사슬, 체인의 thought 능력을 보여주는 걸 보면 그의 주장에 확실히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고 물리 법칙이 아예 다른 가상세계를 시뮬레이션하고 추론하는 그런 세계 모델링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발전 속도네요. 오늘 이렇게 커즈와일의 시각을 따라서 뇌의 진화 과정, 그러니까 손해의 자동화에서 신피질의 유연한 학습과 추론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따라가 봤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딥러닝 설계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뇌 구조와 작동 원리가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 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커즈와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AI가 단순히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의 신피질 자체를 확장시켜 줄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신피질을 확장시킨다고요? 네, 마치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 기억의 일부를 대신해 주듯이 AI가 우리 사고 능력의 일부가 될 거라는 거죠. 만약 그의 예측처럼 AI가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직접 연결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다음 탐구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